숙빈 최씨, 낮은 궁녀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숙종의 궁궐, 새 여인의 시대에 등장한 숙빈 최씨. 숙종대의 조정은 환국과 당쟁이 뒤엉킨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남인과 서인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전국을 뒤집고 임금의 마음에 따라 하루아침에 권력이 바뀌는 일이 반복되던 시기였다. 첫 왕비 인경왕후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은 인현왕후 민씨는 예와 덕을 갖춘 중전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와 당파 싸움에 휘말리며 결국 폐위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이는 총애를 받던 후궁장씨, 훗날의 희빈장씨였다. 숙종의 궁궐은 이렇게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두 여인의 명함으로 나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실록과 후대 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자 뒤에서 조용히 한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다. 해주 최씨, 훗날 숙빈이 되는 최씨였다. 영조 1년에 세워진 숙빈 최씨 신도 비명에서는 숙빈 최씨는 1676년 7살 나이에 뽑혀 궁에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숙빈 최씨는 해주 최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최효원, 외가는 남양 홍씨 집안으로 후일 영조가 외조부와 외가를 위해 특별 증지까지 내릴 만큼 예우한 집안이었다. 출신만 놓고 보면 그를 둘러싼 혈통은 결코 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무수리 출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한 여인으로 기억해왔다. 입궁 경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린다. 정읍태인에서 고아로 자라다가 인현왕후의 친정아버지 민유중 일행에게 발견되어 길러졌다는 설, 전라도 담양 창평이 고향이라는 설, 한양 서학동에서 태어났다는 영조실록의 기록이 뒤섞여 전한다. 아버지 최효원 역시 역관의 종 출신이었다는 설, 하급 무관이었다는 설 등 신분에 대한 기록들이 엇갈린다. 그녀의 출생과 입궁 시점은 불분명해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 일찍 궁에 들어와 궁녀로 일했다는 점뿐이다. 그렇듯 불분명한 출발점 위에서 훗날 왕을 낳는 어머니의 이름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급 궁녀에서 숙빈으로 신분의 벽을 넘은 여인. 궁궐에서 무수리는 가장 아래에 놓인 자리였다. 물 깊고 방 치우고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도맡는 일손, 이름 대신 호칭으로 불리며 실수 한 번에도 쉽게 내쳐질 수 있는 존재였다. 최 씨는 그 무수리 자리에서 궁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실제 실록에는 숙빈 최 씨의 신분이 궁인이었다고 명시된다. 궁녀는 무수리보다는 높은 신분이다. 정확한 직책과 승진 과정은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 확실하지 않지만 하급 궁녀로 들어와 점차 상궁과 상전들의 눈에 띄며 위로 올랐다는 흐름은 대체로 같다. 인현왕후의 친정집에서 길러져 함께 입궁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그는 중전 민씨를 가까이 모시며 몸가짐과 말투를 다듬어 갔을 것이다. 당쟁이 요동치는 궁궐에서 어린 궁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저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자락에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사소한 태도가 오히려 숙종의 눈에 들어왔다고 후대는 전한다. 인현왕후 폐비와 복이, 희빈장씨의 승은과 실각, 세력이 갈라지는 와중에도 숙빈 최 씨는 한결같았다. 숙종이 최 씨를 총애하게 된 계기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힘든 시기에 최 씨가 인현왕후를 극진히 섬겼던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신분 질서를 생명처럼 여긴 나라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자가 왕의 침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거의 닫혀 있었다. 그러나 숙종대는 당쟁과 환국으로 왕권이 불안정하면서도 숙종 개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던 시기로 예외가 잦았다. 숙빈 최 씨는 희빈장씨와 남인이 득세하던 때의 승은을 입어 서인의 재집권과 인현왕후의 보기를 꾀하게 된 갑술환국의 간접적인 명분을 제공했고 이는 격변하는 정치 상황과 맞물려 이례적인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 정치의 불길 속에 선 후궁. 숙종의 마음은 정치와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인현왕후 폐비와 복이, 장희빈의 책봉과 사사 모두가 당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었다. 후궁 최 씨 역시 이 불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이 되던 무렵 궁궐 안에서는 새 여인의 자리가 다시 짜였다. 인현왕후는 폐비 때부터 병세 조짐이 있었고
중전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미 몸이 쇠약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희빈은 빈으로 강등되었으나 여전히 세자, 이균의 생모로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후궁 최 씨는 하급 궁인에서 후궁으로 그리고 숙의 귀인을 거쳐 숙빈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품계를 올려가고 있었다. 실록은 1701년 신축년 무고의 옥이라 불리는 사건을 다루면서 숙빈 최 씨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희빈장 씨가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랫사람 두세 명과 함께 사람 눈을 피해 은밀히 기도하며 무속 행위를 했다고 후궁 최 씨가 숙종에게 비밀리에 고에 알렸다고 실록은 전한다. 이 고변을 계기로 취선당 일대가 수색되고 장희빈과 그 측근들에 대한 국문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때 드러나는 숙빈 최 씨의 모습은 단순히 온순한 후궁에 그치지 않는다. 중전의 권위와 세자 생모의 세력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선택한 정치적 행위자의 면모가 보인다. 그 선택이 인현왕후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지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인현왕후와 한편으로 인식되며 장씨를 향한 숙종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에서 숙빈 최 씨의 고변이 중요한 고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점만은 역사 기록과 후대의 평가가 함께 가리키고 있다. 영조의 탄생, 한 아이가 바꾸는 왕조의 운명. 실록에 따르면 1693년 4월 최 씨를 수건으로 삼고 같은 해에 10월 수건 최 씨가 왕자 영수를 낳았다고 기록한다. 이후 1694년 창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연인군에 봉해져 훗날 조선 후기의 중흥기를 이끌 영조였다. 그의 생모가 바로 후궁 최 씨였다. 숙빈 최 씨는 연인군 출산 전으로 수기에 올랐다. 당시 후계 구도에서 가장 앞에 서 있던 인물은 세자, 훗날의 경종이었다. 세자는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었고 장 씨는 한때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었다. 그런 가운데 무술이 출신으로 알려진 후궁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겉으로는 작은 파도처럼 보였으나 깊은 파문을 남겼다. 영조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누구도 그 아이가 훗날 왕위에 오를 것이라 단정하지 못했다. 왕통의 첫째 줄은 경종이었고 후궁의 아들은 그 뒤를 잇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종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당쟁은 세자의 장례를 둘러싸고 더욱 격렬해졌다. 그 과정에서 숙빈 최 씨의 위상도 함께 달라졌다. 처음에는 낮은 품계의 후궁으로 출발했으나 후에 정일품 숙빈으로 추승되었다. 하급 궁녀에서 정일품 빈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밟아 올랐던 계단의 구체적인 시점과 품계 변동은 숙빈 최 씨 신도 비명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다만 조선 500년 역사에서 하급 궁녀 출신으로 알려진 여인이 왕의 생모가 되어 궁중 제일가는 예우를 받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영조의 탄생은 그렇게 한 여인의 신분을 넓히고 조선의 역사를 비틀어 놓는 분기점이 되었다. 인현왕후 사후와 신추국사, 저주의 신당을 고발한 여인. 1701년 인현왕후는 병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실록은 그 죽음을 병사로 기록하고 있으나 조정과 민간에서는 그 비극이 단순한 병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은밀히 퍼지고 있었다. 그 의혹이 한 곳으로 모인 사건이 바로 신축년의 신당 고변, 후대의 신추곡사, 무고의 옥이라고 불린 일이다. 그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이 세워지고 무녀가 드나들며 주술이 행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인현왕후 서거 직후 일어난 일이라 조정은 크게 술렁였다. 실록에는 이 무속 행위가 세자의 안위를 비는 기도였는지 혹은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의식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에도 의견이 갈렸고 오늘날에도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여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움직인 결정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숙빈 최 씨였다는 점은 기록이 전한다. 1701년 9월 실록은 이렇게 적는다. 숙빈 최 씨가 평소 인현왕후가 베푼 은혜를 잊지 못해 통곡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임금에게 몰래 사실을 고하였다. 이 고변이 신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불러왔고 조사 끝에 희빈장 씨는 사약을 받는 형벌에 처해졌다. 신당이 어떤 뜻으로 세워졌든 결과는 분명했다. 장 씨는 영모와 주술의 죄목으로 생을 마감하고 인현왕후는 죽은 뒤에도 더 큰 정통성과 성덕을 지닌 왕비로 추앙되었다.
이 사건 이후 숙빈 최 씨의 모습은 단순한 후궁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실록에는 그녀가 인현왕후 폐출 당시의 부당함을 숙종에게 계속 아뢰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신당 고변 또한 인현왕후의 편을 든 행동으로 인식되었다. 이로써 그녀는 자연스레 인현왕후 측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다만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왕비의 은혜를 갚으려는 진심이었는지, 자신과 어린 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선택이었는지, 혹은 두 마음이 뒤섞여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신추곡사를 계기로 숙빈 최 씨의 이름은 조정의 전면으로 떠올랐고, 훗날 노론과 소론이 연인군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다툴 때에도 그녀의 존재는 정치적 명분의 한 축으로 계속 호명되었다. 한 후궁의 고변이 한 왕비의 명예를 지켜냈고, 더 나아가 조선 왕조의 향방까지 뒤흔든 셈이었다. 짧은 생애 그러나 긴 그림자. 영조의 효심과 추승. 숙빈 최 씨는 1718년 숙종 44년에 세상을 떠났다. 나이 49에 이른 짧지 않은 생이었으나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더 짧게 느껴지는 삶이었다. 그의 능은 경기도 파주 광탄면의 소령원으로 정해졌고 왕의 생모를 모시는 원으로 조성되었다. 영조는 즉위 후에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미천한 출신이라는 굴레가 늘 따라다녔지만 영조는 그 굴레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효심과 예우로 넘어서는 길을 택했다. 영조는 즉위 후 생모를 위한 대대적인 추승, 즉 죽은 사람의 신분을 높이는 사업을 벌였다. 숙빈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렸고 1744년에는 그녀를 기리는 사당인 육상궁을 세워 재양을 받들게 했다. 육상은 상서로운 기운을 길러낸다는 뜻으로 왕을 낳은 어머니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또한 어필로 재문을 남기며 어머니의 공덕을 거듭 칭송했다. 경종의 이복 동생으로 왕위에 오른 영조에게 하급궁녀 출신 생모의 존재는 언제든 정통성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기보다 부모에 대한 효와 형에 대한 우애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어머니의 집안을 위해 증직을 내리고 외조부를 영의정에 추증하고 조상을 높여주는 일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영조 11년 3월 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숙빈 최 씨와 효장세자의 능에 참배하러 나가려 했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승지들이 거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아를 생각으로 청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조는 이미 가마에 올라 나오면서 신하들을 꾸짖었다. 그대들은 비가 오면 부모님을 뵙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고 나서 그런 말을 꺼낸 승지들을 책망, 처벌하라고 명했다고 전해진다. 영조가 효를 내세워 왕권을 다지고 당쟁을 누그러뜨리려 한 뒤편에는 항상 숙빈 최 씨라는 이름이 따라다녔다. 한때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던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왕권의 명분을 세우는 기둥이 된 것이다. 낮은 신분이라는 이름에 남은 시대의 멍에. 숙빈 최 씨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첫째, 그녀는 하급 궁녀에서 출발해 후궁이 되었고 결국 왕의 생모로 기억된 인물이었다. 출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설이 엇갈려 확실하지 않지만 하급 궁녀에서 출발해 정일품 빈의 예우를 받기까지 오른 여인이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조선의 삼강오륜과 신분 질서 속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둘째, 그녀의 삶은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두 여인의 명함 속에서 전개되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복이 되는 과정, 장희빈이 중전이 되었다가 사사되는 과정마다 숙빈 최 씨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인현왕후의 편에 선 후궁, 장희빈을 고발한 여인이라는 이미지는 그 선택의 결과였다. 셋째, 신추곡사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단순한 증언자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였다. 인현왕후를 향한 저주의 굿이었는지, 세자의 안위를 비는 굿이었는지, 신당의 성격은 지금도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숙빈 최 씨의 고발과 발언이 장희빈의 몰락을 앞당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선택은 자신의 지위와 아들 영조의 미래를 결정지었다고도 보여진다. 넷째,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이름은 계속 소환되었다. 영조가 효와 우애를 내세워 왕권을 다지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출신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영조는 그 멍에를 숨기지 않고
어머니를 추승하며 스스로의 정통성을 세우며 정면 돌파하는 방향을 택했다. 숙빈 최 씨는 그렇게 왕의 효심과 왕권의 논리 속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된 인물이 되었다. 다섯째, 숙빈 최 씨의 이야기는 단지 신분 상승의 성공담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낮은 자리에서 출발의 임금의 어머니가 된 여인의 삶은 조선 후기 당쟁과 환국, 왕위 계승 문제와 맞물려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의 삶은 개인의 덕성과 사랑, 정치적 선택과 계산이 동시에 작동한 자리였다. 비밀의 궁중록은 숙빈 최 씨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낸다. 그녀를 일방적으로 미화하지도 포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실록과 기록이 남긴 사실 위에 낮은 궁녀 신분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한 여인의 선택이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그리고 숙종과 영조라는 인물들의 운명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조용히 짚어보고자 할 뿐이다.